사체 및 뇌사자 연구 목적 활용 국내 현황 발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전현지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발표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체 대상 의학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체 대상 연구의 역사입니다. 인체 해부 및 생리학 연구를 위해서 사체 사용을 공식적으로 허가한 첫 번째 지도자는 기원전의 프톨레마이오스 1세였습니다. 왕명으로 처형된 범죄자를 해부하는 형식이었고요. 다만 중세에 들어서는 교회에 의해서 해부가 금지당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위해서 사체 공급이 계속 필요했고 거기를 위해서 이제 사체 도굴꾼이 등장합니다. 사체 도굴은 이게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비윤리적이긴 하지만 당시에 불법은 아니었는데요. 거의 관련된 법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중들이 굉장히 분노했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디 아나토미 액트가 1832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요거는 합법적으로 무연고 시체 해부를 허가한 최초의 근대 법제도였습니다. 현재 사체는 의과대학 학생 해부 교육, 외과 술기 교육, 의료기기 개발, 질병 원인 파악, 또 고인의 의료 정보를 이용한 연구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사례들을 쭉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2023년에 최초로 홀 아이 트랜스플란테이션이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도 1년 넘게 동안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식 수술이다 보니까 이 수술팀은 전에 사체 카데바에 최소한 15번 이상 연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렇게 사체 일부만을 활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근육에서 근육으로 텐던을 어떻게 옮기면은 수술 후에 최대한 이게 펑션이 좋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한 예이고요. 이 외에도 이제 의료기기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카데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난시 치료를 위해서 뭐 임플란트를 개발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연구를 했고 아니면 이렇게 초음파 기기 간의 그 성능을 평가하기도 하고 VR 시뮬레이터 개발에도 이렇게 사체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체뿐만 아니라 고인의 의료 정보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기도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헬스 인포메이션을 힙합에 의해서 보호하고 있는데 고인의 경우에는 사망 시점부터 50년까지만 이 힙합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이러한 사체 대상 연구를 윤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해외 가이드라인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리드입니다. 이거는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이제 사체 대상 연구의 프로토콜을 검토하기 위한 특수한 위원회입니다. 또 다음은 2004년에 컨센서스 패널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이하 CPRRD라고 합니다. 이제 두 가이드라인에서 공통되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체 및 사체 조직은 존중받아야 하고 과학적, 임상적으로 중요한 연구에만 활용돼야 합니다. 또 환자, 기증자, 또 적절한 대리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고 수행해야 하고 이식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환자의 기밀 유지가 중요하고 그 유가족은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충분하게 연구진한테 설명을 들은 후에 공개 여부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는 제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국내 현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시체를 이용한 연구나 교육은 이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시체 해부법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그 의과대학생뿐만 아니라 이렇게 간호대학생이나 파라메딕한테도 해부 교육이 이루어지고 성형외과 수술을 위한 이렇게 해부 연구, 아니면은 치료기기끼리 비교하는 연구, 또 외과 술기 워크숍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제 미용 시술을 위한 워크숍도 카데바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의학뿐만 아니라 의생명과학 연구를 위해서 한국뇌연구원에서는 이렇게 뇌 기증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최근 논란이 된 사례인데요. 뭐 헬스 트레이너나 물리치료사 같은 비의료인한테 유료 카데바 강의가 열려서 한번 이렇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다음은 사체를 대상으로 한 비의학 연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미 테스트인데요. 1800년 후반대부터 이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자 좀 안전한 자동차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1930년대에 미국의 웨인 대학교에서 첫 번째로 더미 테스트, 이 충돌 실험이 이루어졌고요. 사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이렇게 카데바를 대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좀 당황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는 연구이긴 하지만 이렇게 통계를 내봤을 때 이 더미 테스트로 굉장히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포렌식 리서치입니다. 요걸 사체를 부패하는 과정을 쭉 관찰함으로써 이제 범죄 추적이나 부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따라서 부패하는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 카데바를 놓고 관찰하는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밀리터리 리서치인데요. 이 사진은 이제 미국에서 폭발물 실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실험한 사례이고 이렇게 카데바는 이렇게 색칠로 가렸습니다. 이렇게 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안전거리나 뭐 헬멧, 그 방탄복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이제 군인들 안전을 위한 실험을 하기도 하고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지뢰 제거 사업을 할 때 어떤 신발을 신어야지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이런 연구도 카데바를 이용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뇌사자 대상 연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사라는 개념은 이제 20세기 중반에 인공호흡장치가 발달되면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이런 이 뇌사자를 등상으로 하는 연구를 활용하자 이런 생각은 1974년에 윌라드 게일린이라는 사람이 쓴 하비스팅 더 데드라는 논문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에 미국에서 이제 소아를 대상으로 처음 뇌사자 대상 연구가 진행되었고요. 이제 뭐 항인용 호르몬에 대한 리튬 효과를 보는 거였고 그 다음엔 1981년에 소아용 식도 폐쇄식 튜브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그 뇌사자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이후에 1988년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뇌사자 연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 대학교에서는 15년간 뇌사자를 대상으로 그 동종 이식 연구를 계속 지속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2016년에 뇌사자의 신경세포를 재생하는 연구를 이제 좀 반대가 많이 부딪혀서 현재는 인도에서 계속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연구자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2021년에 뇌사자 대상으로 첫 번째 심장 이종 이식이 시행되었고 2022년에는 심장 이종 이식이 시행되었으며 2024년 3월에는 중국에서도 뇌사자를 대상으로 돼지 간 이식이 수행되었습니다. 미국의 커먼 룰에 따르면 인간 폐원자는 살아있는 개인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뇌사자는 해당되지 않아서 그 뇌사자 연구가 이렇게 법으로 보호되는 범위는 벗어납니다. 또 미국의 그 통일사체 기준법에 따르면 뇌사자 거기서 이제 뇌사가 법적 죽음이기 때문에 뇌사자를 포함하는 이제 사체는 이식, 치료, 연구, 교육 목적으로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뇌사자 연구도 마찬가지로 윤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기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1988년에 성인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뇌사자 실험을 할 때 그 연구자였던 B.S. 콜러가 작성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다음은 이제 2003년에 텍사스의 MD 앤더슨 캔서 센터에서도 이제 본인들 기관에서 하는 연구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뒤에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지만 앞에 그 B.S. 콜러와는 달랐던 점이 이제 콜러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이제 뇌사자 연구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여기 MD 앤더슨 캔서 센터에서는 그 뇌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 이제 말기 환자에게 연구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뭐 이 연구를 하면 나을 수 있다 이런 거짓된 희망의 해악을 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굉장히 고통스러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보다도 뇌사자 실험이 우선될 수 있다, 선호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이드라인의 공통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뇌사자 존엄성을 존중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연구의 목적이 과학적, 임상적으로 타당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또 예비 대상자나 대리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고 여기서는 이제 뇌사자 연구는 적절하게 구성된 기관윤리심의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가 장기 이식이나 부검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그 사망자의 기밀성을 보호하고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해서 그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는 그 대상자의 뇌사 판정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2000년부터 시행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약칭 장기이식법에 따라서 뇌사가 이제 판정되는데, 사실 뇌사는 장기 기증을 위한 전제로서만 대한민국에서는 존재하기 때문에 뇌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